트래블 데일리 뉴스 쇼.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 데일리 5월 17일 월요일자입니다. 오늘 주요 소식 전해드릴 거 먼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4월 항공 통계 들어와 있고요. 인터파크 투어에서 해외 패키지 상품 판매 시작했다는 얘기. 그 다음에 산타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죠. 핀란드 북쪽의 로바니에미 관광청장 인터뷰 저희 텍스트에서 보실 수 있고, 5월 홍콩에서 아트 관련한 축제가 그리고 이벤트가 계속해서 열리고 있죠. 관련한 소식 저희 텍스트 뉴스에서 마찬가지로 자세히 보실 수 있고, 괌 입국 관련한 백신 접종했을 때 입국 관련한 얘기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광벤처 공모전 결과 발표가 나서 그 수상자들 보면 우리 관광산업의 미래가 어느 정도 좀 점쳐지지 않을까라는 소식 전해드리고, 미국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현지 US 아주 투어가 14개월 만에 처음으로 모객해서 상품 운영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자, 한 주간의 시작이고요. 5월 17일자 월요일자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첫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코로나19의 본격적인 피해가 시작된 지난해 4월 대비 올해 4월 항공은 국제선 운항 편수는 2배 가까이 늘었어요. 2배 가까이 늘었는데 2배를 넘진 않고 2배보다는 조금 못 미쳐요. 하지만 이용 승객은 큰 증가세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운항 편수 공급석은 좀 늘었는데 승객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까지 복지부동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4월 항공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국제선 운항 편수는 6,668편, 하지만 올해 4월은 11,012편으로 65%가량 늘었습니다. 반면에 승객 수는요, 지난해 4월 15만 3천여 명, 올해 17만 8천여 명, 한 2만 명 정도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 16%밖에 안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항공 공급석 대비 이용 승객은 늘지 않았다. 예. 일단 대부분의 통계치에서는요, 기저 효과죠. 작년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수치를 나온 데는 없어요. 다 플러스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운항편과 승객수 모두 100% 이상의 큰 폭 상승 눈에 띕니다. 지금 표 나가고 있죠. 그거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줄 압니다. 국제선 승객 수의 경우는요, 지난해 12월과 올 초 사이 20만 명 정도를 유지했는데, 요게 그러니까 4월에는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상황이 좋아지고 항공편도 많아지는데 승객은 늘지 않는다. 물론 그건 있어요. 4월이면 학교 같은 것도 본격적으로 뭐랄까 3, 4월은 뭔가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그래서 뭔가 일이 됐든 공부가 됐든 막 이렇게 열심히 하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행 좀 잘 안 가고. 근데 이제 5월 수치를 봐야 돼요. 5월에 다음 달에 저희가 5월 수치를 보여드릴 건데, 5월 수치를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느리긴 하지만 상승 곡선을 시작을 하려고 하구나 라는 게 아마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국적사의 경우 대한항공이 공급석과 운항 편수는 가장 많았지만 이용객은 제주항공이 62만 9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알짜배기 장사는, 돈 되는 장사는 제주항공이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겠죠. 예.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인터파크 투어가 해외 패키지 선 판매를 주말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인터파크 투어가 앞지르고 나가겠다는 얘기죠. 대규모 인원으로 떠나는 기존 패키지에서 벗어나서 코로나19 이후 소규모 여행 트렌드를 예측해 한 명만 모객해도 떠날 수 있는 파격적인 패키지도 내놨다고 합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한 명만 모객이 돼도 떠날 수 있는 패키지가 실제로 이게 현실이 가능하고 실제로 된다면 이후에 다른 여행사에서 이거를 따라서 쫓아 할지,
아니면 인터파크 투어가 이번에 했는데 영 마진이 안 남고 안 좋고 정상적인 상황이 돼서도 이걸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불투명하고 불분명하죠. 그죠? 인터파크 투어 측에서 어떠한 전략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거를 다른 여행사도 이렇게 향후에 쫓아할 것으로 기대가 되지는 사실 않죠. 현실적으로. 그죠? 인터파크 투어에서 이렇게 지금이야 이렇게 선보이고 하지만 나중에 정상적인 상황이 돼서 이걸 계속할 그 확률보다는 기존의 대로 운영될 확률이 많아질 것으로 보여요. 예. 다른 여행사에서 인터파크 투어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쫓아한다? 그건 좀 아닐 것 같아요. 현재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이야 그렇지만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막 쫓아가는 현상은 좀 당분간은 좀 이렇게 한 발짝 두 발자국 떨어져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인터파크 투어가 지난 14일 밤입니다. 롯데 홈쇼핑 통해서 이게 선보인 건데요. 국내 여행사 최초로 포스트 코로나 대비 해외 숙박권, 항공권 선보인 데 이어 패키지 상품을 선보인 겁니다. 항공, 숙박, 식사, 관광, 차량, 가이드 모두 포함했고요. 해외여행 가능해지는 시점부터 양국 간 자가격리 해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고요. 요금 보장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상품 구성 기준 최저가 보장한다고 합니다. 국가나 도시 보면 베트남, 필리핀, 태국, 괌, 사이판, 대만, 일본, 홍콩, 마카오, 대양주, 미주, 서유럽, 동유럽, 지중해, 스페인, 북유럽 등 전 세계 다 담았네. 인기 여행지 상품 모두 판매했대요. 상품가는 각 지역별로 물론 다르겠죠. 단거리 기준 최소 30만 원. 때부터 장거리 기준 최대 200만 원대까지 가격 형성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자, 장거리 기준 최대 200만 원까지 가격 형성이 된 겁니다. 자, 지금 보면 인터파크 투어가 먼저 선제적으로 상품을 선보이긴 했습니다. 예? 먼저. 근데 내용상에 달라진 점은 크게 없다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한 명 모객해도 출발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것만 조금 기존과는 달라졌고 지금 보면 단거리 기준 최소 30만 원, 장거리 기준 최대 200만 원입니다. 예, 최대 200만 원. 근데 어떤 분들은 코로나19 작년 요맘때쯤 이제 사실 업계에서 전문가라고도 할 수 없는 무슨 트렌드 예상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 코로나 지나면 여행 관련 트렌드가 바뀔 것이다. 앞으로 장거리 지역은 더 비싸질 것이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이거 보세요. 인터파크 투어가 바보입니까? 장거리 기준을 최대 200만 원까지 했다는 거는 기존의 상품의 영역, 정상적인 상황일 때 상품과 가격 면에서 큰 차이가 없잖아요. 거의 그냥 예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행사에서 다룰 수 있는 상품의 가격. 사용 가능하고 운영 능력 가능한 상품의 변화가 크게 없죠. 그죠?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얘기해왔지만 코로나19 끝나도 여행사에서 운영하는 패키지 관련 상품에 대한 가격이 그렇게까지 큰 예전보다 큰 폭으로 변화 이렇게 무슨 노아의 방주가 일어나기 직전과 후의 세상처럼 그렇게 큰 폭의 변화는 없을 거예요. 자잘한 거의 변화는 조금 있을지 몰라도 이런 것들만 보면 대략 눈치를 챌 수 있죠. 그죠? 네. 제가 2천만 원을 200만 원까지는 그렇게 잘못 본 건 아니겠죠, 설마. 네. 패키지 최소 출발 인원은 지역별로 또 다르겠죠. 최소 1명부터 아까 말씀드렸고요. 북극은 1명부터 괌이나 사이판은 2명부터도 출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점은 좀 특이한 부분이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괌이요. 5월 15일부터 백신 2차 접종을 모두 마친 여행객 대상으로 입국할 때 14일 자가 면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제가 소식을 전하잖아요. 한국 사람은 그동안 제가 아직 정확한 저거는 못 봤지만 제가 대략 알기로는 지금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사람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괌요 입국할 때 자가격리 면제를 받으려면 백신을 2차례 이상 맞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요게 이제 모더나, 얀센 백신, 화이자 요거 접종자만 현재로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접종 중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하신 분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데요. 왜 이런 괌에서 결정을 내렸는지 그거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광흥청에서도 그 내용은 담지는 않았는데 좀 특이하죠, 그죠? 예. 괌 입국자는 괌으로 향하는 항공기 탑승 72시간 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 음성 확인서, 그다음에 뭐 증상 보고 관련한 모니터링, 그다음에 뭐 괌 코비드 관련한 뭐 어플리케이션 필수적으로 다운로드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수칙이 있어요. 이런 걸 지켜야 된다고 하고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뭐 완전 편하게 갈 수 있다고 할 수는 없네요, 그죠? 괌은 현재 7만 1,000명 이상이 백신 접종을 2차까지 모두 완료했대요. 해당 이 수치는요, 괌 성인의 그러니까 16세 이상 인구의 50% 이상인데 더 빨리 마칠 수 있는데 괌도 좀 백신을 좀 꺼려하는 분들이 좀 있나 봐요. 예. 꺼려할 뭐 두렵지 사실 누구나 그런 한 건이라도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면 두려운 게 사실인데 그래도 맞는 게 더 이익이라고 하니 좀 빨리 맞아서 우리 글로벌 투어리즘 마켓이 빨리 정상화됐으면 좋겠습니다. 힘듭니다. 버틸 만큼 버텼습니다. 빨리 정상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2번째 관광벤처 사업 공모전에 총 140개 사업체가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많아졌죠? 네, 많아졌네. 저도 한 6년 전에 이거 예비관광벤처 뽑혔었는데 많아졌네요. 요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요 내용들을 보면 어떤 업체가 뽑혔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미래를 조금 점쳐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예비관광벤처, 초기관광벤처, 성장관광벤처 총 3개 부분 이렇게 1160여 명 지원자가 참여했대요. 전년 대비 21% 증가했대요. 그래서 보면 예비관광벤처 25개, 초기관광벤처 75개, 성장관광벤처 40개 사업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자, 어떤 분야에 있었나 볼게요. 디지털 기술과 관광을 결합했다. 뭐 이렇게 보면 O2O, 메타버스, AR, VR, 뭐 XR 이런 거, 그다음에 인공지능 등의 디지털 서비스 사업들로 중소규모 관광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이걸 이제 DX라고 하나 봐요. 예. 뭐 디지털 익스체인지 뭐 이거의 약자인가? DX를 도와주는 B2B 서비스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에 따라 제주나 지방 소도시 등의 국내 여행의 급격한 성장을 반영하는 로컬 콘텐츠와 상품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뭐 비대면 트렌드를 반영해서 웰리스, 명상, 캠핑, 차박, 해녀 체험, 수중 레저 체험 등 테마들이 부상을 했고 재택근무 보편화와 일상을 떠나고자 하는 욕구가 맞물려 일과 여가 시간을 적절히 결합하는 워케이션 서비스도 늘어났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뭐 환경, 사회적 책임을 생각하는 그런 상품도 등장을 했고 공정여행, 뭐 유휴벽 등 지역의 특색 있는 공간을 활용한 이런 그 아이디어도 많이 나왔대요. 그리고 이제 뽑힌 기업들은 컨설팅 받고 관광 사업으로부터 이제 돈도 지원이 받아요. 그래서 잘 쓰시고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디지털 환경으로 쏠린 여행 시장에 적응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역량 강화 캠프, 그다음에 뭐 리서치 테스트 맞춤형으로 해주고 데이터 기반 마케팅 등 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도 확대 진행한다고 합니다. 올해 12번째인 관광벤처 사업 공모전 그간 혁신적 관광기업 916개 발굴해서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창출하고 뭐죠 이게 일자리 한 2,600명의 일자리 창출하는 등 관광산업 외연 확장하는 데 기여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관공사에서는 이제 많이 알리고 있고 언론들도 이제 뭐 주는 대로 보고 보도자료 보고 이제 발표를 하니까 하는데 제가 요 경험한 유일한 아마 여행산업 관련해서 기자 중에 한 명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2015년에 이걸 겪어봤어요. 예비관광 그 벤처 그걸로. 근데 뽑아놓는 건 뽑아놔요. 뽑아놓는 건. 근데 중요한 건 관광공사에서
그러면 그동안 몇 년간 데이터가 뽑힌 기업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살아남은 업체, 현재까지 생존한 업체에 관련된 퍼센테이지 비율도 한번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와 같이 뽑혔던 업체들 대부분이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저 할 때 어떤 기업은 저 지방에 어디에다가 터키에 그 있잖아요, 이거. 에드벌룬 같은 거, 그거 뭐라 그래요?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 저는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게 막. 띄우는 거 있잖아, 그거. 그거를 하겠다고 했는데 뽑아놨어요. 근데 지원금이 2,500만 원밖에 안 됐나? 그랬는데 그거 운영하려면 그거 하나 기계 들여오는 것도 1억이 넘는데 그럼 황당한 경우도 있었어요. 지금은 어떨래나 많이 보완이 됐겠지. 그리고 이 지원해주고 지원금 주고 요 툴에 맞춰서 움직여요. 뽑히면 지원금 주고 정산해서 주고 맞춤형 컨설팅 해주고 뭐 이렇게 해줘요. 그거 딱 맞춰 있는 거 끝나면 이제 남일이 되는 거지. 제가 그걸 직접 당해왔고, 예. 뽑혔는데 오히려 한국가공사에서 오히려 뭐 저는 크게 이후에 오히려 저 좀 이른바 왕따 당하는 그런 기분도 좀 들었던 적도 있어요. 제가 이런 거 처음 말씀드리는데 자랑하려고 뽑아놓고 지원해준다, 스타트업 발굴해야 된다, 좋은데, 차후에 요 1년 안에 지원 예산 다 쓰고, 맞춤형 컨설팅 정해진 대로 끝나면, 글쎄, 그러니까 그 이후에까지 보살펴줄, 이유나, 명분은 없죠. 근데, 그러면 그동안 오래 해왔으니까, 뽑아왔던 업체들이 그러니까 향후의 기간 4, 5년, 5, 6년 뒤에 어떻게 유지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로 데이터를 한번 내서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작업 안 하고서 매년 이만큼 뽑았다, 우리 이만큼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뽑아놓은 기업들 보니까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형식적이고 의미 없는 일이에요. 제가 뽑힐 때만 해도 무슨 그러니까 숙박 관련 OTA 관련한 업체들이 많았어. 그거 하면 대충 다 뽑혔어. 근데 좀 트렌드가 또 몇 년 새에 바뀌었지. VR, 비대면 이런 얘기해야 뽑히는 그런 트렌드인 거는 알아요. 그래서 뽑힌 분들에 대한 어떤 경쟁력도 대단할 거라고 기대는 되고 있는데 그 어떤 뽑힌 업체들의 역량에 비해서 그걸 유지해주고 관심 있게 좀 꾸준히 지켜봐 주는 것도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요. 국가에서 해줘야지. 그게 관광공사가 됐던 아니던. 예. 그래서 뽑아놨다. 자랑만 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아마 그냥 저의 지레짐작이긴 합니다만 관광벤처 기업이 됐든 뭐가 됐든 뽑아놓은 기업들을 뽑아놓고 요 1년의 프로세스 끝나고 나서 얼만큼 생존해 있나 요게 사실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한두 업체 잘 나가는 업체 물론 있죠. 그 정도만 건져도 성공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그죠? 다음 소식. 미국 LA에서 가장 오랫동안 한인 대상으로 여행사를 운영 중인 US 아주 투어에서 지난 10일 로컬 및 항공 투어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된 지 1년 2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지난 10일 레드우드 및 샌프란시스코 등 남가주가 아니라 북가주. 남가주가 있으니까 북가주도 있겠구나. 제가 잘 몰랐네. 그래서 아무튼 여행을 하셨대요. 그래서 오랜만에 여행을 해서 굉장히 행복했다고 말씀들을 하셨고, US 아주투의 박병식 대표는 1년 만에 LA 본사에 모인 버스와 고객들을 보니 감격스럽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 아닐까 싶다고 밝혔고요. 앞으로 메모리얼 데이 연휴, 여름 휴가 시즌까지 버스와 항공 여행도 서서히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현지는 확진자가 많이 나와도 그래도 이제 예전에 많이 낮았으니까 백신 많이 받고요. 예, 아무튼 좀 더 좀 계속 좀 못해왔던 상품들이 팔리고 정상적인 상황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언제나 빠르고 그다음에 남들이 잘 안 하는 얘기 전해드리는 여행사 시장에서 저희 트래블데일리와 여행중개소와 트래블데일리가 데일리로 보내드리고 있는 동영상 뉴스, 이른바 뉴스쇼. 내일 저희가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